자, 다시 외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외신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NHK 이케아타 슈에이 기자분. 네. 예,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그 합의에 대한 평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예, 지역지에서 한 번 더 우리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일보 유병옥 기자님. 네, 강원일보 유병옥 기자입니다. 저는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의 공약들을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공약과 관련돼서는 이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TF팀 구성과 운영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공약들이 언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전 문제라든가 또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안들은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또 동시에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 공약 또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지금 그 신배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과제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그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그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지금 5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로는 이미 아까 지금 방금 질문에서 넘어왔고요. 좀 더 자유롭게 2개 정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예, 질문하시죠. 대통령님 또 여기서 뵙는 게 반갑습니다. 저 MBC 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저희가 이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일단 어떠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어떤 동맹, 한미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또 연결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북한 문제와 오늘날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어떤 그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어떤 위협을 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권리가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와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 동맹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또 양적인 어떤 측면에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실 것이 좀 양쪽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 관계에 그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그 FTA 이 개정 그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 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 교육에서는 우리가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 교육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또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그런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뭔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인터넷 신문 쪽에도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예. 이제 겨우 하게 됐습니다. 노동 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이제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 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의 S그룹 전략문건, 노조 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 동안에 여태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 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노동자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이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예. 예. 이젠 더 이상 손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얘기는 우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한 분 그러면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사실 우리 앞서 기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의 경우에 원전 문제가 지금
뿐만 아니라 그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신고리 그 오류코기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후보 시절에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여쭈고자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국가의 소위 이 국책 사업에 대해서 직접 탈원전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그 산자부라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소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공론화, 공론조사라는 절차 없이 탈원전의 기조에 맞추어서 백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탈원전도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그런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와 그다음에 앞으로 또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 1호기 정도입니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리 오류코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 비용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그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쉽지만 이제 오늘 행사를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